예, 매주 금요일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해주시는 아주 바쁘신 분이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아니 방송으로만 보다가 또 여기서 직접 뵈니까 이렇게 반가웠어요.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아직 그 저녁 그 여전히 평화방송에서 예, 평화방송에 아직 이렇게 남의 방송 와서 영업하면 안 되는데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갔는데 여튼 예. 저녁 6시에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 김종일 평론가님의 예. 날카로운 진행. 예, 가끔 나와주시고 워낙 뭐 신장식 의원님이 또 인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모셔가려고 해서 경쟁이 붙어서 저희가 좀 뒷전으로 밀린 거 아닌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저녁 방송을 하기가 예.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녁에 맞아요. 일정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신장식 의원님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저를 한번 예전에 뉴스 하이킥 갈 때 불렀다가 네. 법정 제재 받았잖아요. 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법정 제재를 하도 많이 받았는데 전부 다 행정소송 가서 다 이겼어요. 다. 제 발언으로 법정 제재 받은 것도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예. 지금까지 7전 7승이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장식 의원님한테 미안해하다가 예. 그때 법정 제재 받은 것 때문에 또 의원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약간은 그런 생각도 해요. 네, 제가.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유일인 방심위원장에게 예. 결과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 모시고 현안들 얘기 해볼게요. 뭐 오늘 오시는 분들마다 이 얘기는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한 달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속도전. 속도전.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속도 일을 해나가는 속도가 정말 이렇게 업데이트 기자들도 업데이트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정치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은 자기 뭐 정치 경제 뭐 이렇게 자기 파트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다. 예. 속도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행정 달인 대통령. 오, 그러네요. 예전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면 보통 고건 총리한테 보통 붙었던 수식어인데. 예, 그 양반은 이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게 뭐 20대부터 군수하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분이 예. 고시 보고 군수로 시작을 하셨던 분인데 그거는 이제 소리 없이 그냥 일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되도록 하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하는 방향, 민생이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예를 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호남 지역에 가서 타운홀 미팅 할 때 예. 아니 어디 보니까 자치단체장들보다 더 업무 파악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았고 오히려 예. 호남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 자치단체장들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광주공항 이전 예, 문제를 놓고 맞습니다. 굉장히 첨예한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맞아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뭐 예. 아직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은 좀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니까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통 그럴 때 우리 기존의 대통령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잘 협의해서 잘 풀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뭐 제가 도움 드려야 될 분 대통령실에서 도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갖고 와 보세요. 뭐 이런 정도인데 예.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그냥 막연하게 돈 주세요, 막연하게 왜 우리 홀대예요 이런 얘기로는 설득이 안 되겠구나라는 게 그 자리에서 딱 보이더라고요. 예. 명분과 방법론을 같이 갖고 와라.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간 속도전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유형의 행정 달인 대통령? 행정 달인 대통령. 예. 예.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뭐 이제 뭐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나라 입장에서 좋은 건데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뭐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참모들도 이제 코피 살 빠지고. 뭐 이빨이 뭐 흔들려서 잇몸 뭐 영양제를 마시네 그런데 어제 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참모들이 앉아 있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한숨 푹 쉬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코피 쏟았던 참모진 표정이 하루 30시간이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데 이 속도 그리고 행정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고 현안 파악을 깊숙이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저렇게 일하다 쓰러지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참모들이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하면서 이빨이 다 한 11개인가 교체했다고 그때. 다 이제 잇몸이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경무해요. 저도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도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들 계시는데 2년 이상 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최소 대통령은 좀 그 참모는 2년에 한 번 뭐 바꿀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5년 하셔야 되잖아요. 윤석열처럼 3년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예.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체력 안배 잘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얘기도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네네. 이재명 정부 법무부 인사, 검찰 인사를 놓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참담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목소리 좀 강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계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민주당과의 좀 우호적인 관계도 있는데 이렇게 센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당에서는 뭐 어떤 뭐 당에서 막 논의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차교근, 이광철, 이규현이라고 하는 세 분. 예.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 이분들이 이제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예. 4년 반 전에 억지 기소를 당해서 4년 반을 고생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 최종 무죄를 받았어요. 그게 한 달 딱 됐네요. 그러니까. 딱 한 달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학의 과거사 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가 그 법무부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김학의 사건 다시 들여다봤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김학의가 이거 내 과거가 드러나가지고 뭔가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밤에 그 기억하시나요? 사진 자기랑 닮은 친척을 앞에 세우고 맞아요. 출국하려고 하다가 제지됐죠. 이 사건은 정당한 합법적인 출국 금지, 제대로 된 출국 금지다라는 것을 법원이 4년 반 만에 확인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잘 잡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검찰을 건드려, 검사를 니들이 건드려, 문재인 정부가 검사를 건드리기 위해서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해 여기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차규근 당시 외국인 출입국 본부장, 그 다음에 당시 출국 금지를 직접 실행을 했던 그 공문에 사인했던 이규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던 이광철 세 사람을 억지 기소를 했던 거예요.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규근 의원님이 본인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수원지검 뒤편에 가면 저 이렇게 산하고 공원이 보이거든요. 예. 그 공원을 바라보면서 1시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담당 수사관이 누구냐? 이번에 남부지검 금융 1부장으로 간 임세진. 예. 그 다음에 수사 지휘를 누가 했느냐? 수원지검 2차장 송강. 광주고검장으로 갔죠. 갔죠. 영전했죠. 예. 그 다음에 이 전체 수사 지휘를 누가 했냐면 정진후 이런 분들이 한 거예요. 중앙지검장으로 갔죠. 그 다음에 당시에 뭐 이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대로 뭐 비판과 뭐 이런 걸 떠나서 봉욱 민정수석이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규영 검사는 당시 대검 차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죠라고 사전 지시를 하셨어요. 예. 근데 본인이 사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면서 이규현은 계속 재판을 받은 거고 사전 지시했다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다 해서 끝날 사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전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대법 판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봉욱 그다음에 송강, 임세진으로 이루어진 이분들이 전부 다 영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지난 3년간
또는 5년간 윤석열 대검찰 검찰총장 시절부터 쌓아왔던 게 이게 사필 규정이 맞나 예.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이 이제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대한 좀 반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래저래 예. 그 성의 있게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공개 비공개 또 예. 기자회견 예. 야오당 야오당도 대표 대표 예, 오찬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생각보다 예. 일정이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누셨던데 예. 여기에서도 뭐 핵심은 공무원들이다. 예, 공무원들이고 그다음에 방향은 제도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니 대신 제도 개혁에서 나는 마찰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고 공무원들은 그 뭐 로봇 태권볼이 처리하고 영희가 타면 그대로 간다. 오보입니다. 철수입니다. 철수 훈이 아니야? 아니 거기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철수와 영희. 예, 철수와 영희. 근데 로봇 태권부에 타는 예. 사람은 훈입니다. 아, 철수도 아니고요. 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자체가 오보였군요. 그러니까. 훈입니다. 예. 여튼 그래서 좀 저희들로서는 그런 이 당사자들이 있는데 당사자들이 그런 진짜 멘붕에 빠지셨더라고요. 예. 조국혁신당의 최소한의 의리 그분들과의 의리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어제 굉장히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야오당 오찬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공개 비공개로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아쉽고 안타깝고 뭐 그렇지만 또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그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뭐 여러모로 좀 저희들의 의견을 검찰 인사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해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네. 예.